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타 알트코인들을 포함한 이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도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만은 비트코인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어떻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오늘 황동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비트코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금융위기는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게 확장되고 있고 이게 단순 뭐 실리콘밸리 뱅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에까지도 넓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은 굉장히 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크립토 윈터가 올해 말까지는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 어떤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의외로 또 요즘 좀 비트코인 네, 가격이 맞습니다. 굉장히 좀 선방을 의외로 예. 굉장히 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런 비트코인의 상승폭으로 인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아직은 뭔가 안정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술렁거리고 있는 그런 게 좀 독특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이 비트코인이 정말 달러를 대체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예, 뭐 택도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업계 관계자로서 비트코인 앞으로 그래도 좀 좋은 상향세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몇 주째 진행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가 오히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네. 분석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 전체 분위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방금 이제 앞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반적인 금융시장은 굉장히 좀 불안정한 타이밍입니다. 예,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 그런 유동성적인 공급적인 차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정작 은행들은 그런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를 가지고 운용을 하던 금융기관들이 오히려 첫 번째로 타격이 돼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금융 위기가 단순 미국의 일부 지역이 아니라 미국을 넘어서 전체적인 유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위기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지금 왼쪽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저기 검정색 화면은 사실은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그 상장사의 주식추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굉장히 많은 변동폭이 있지만 은행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정작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은행에서도 굉장히 큰 공용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은 지난 6주 동안 65%가 폭락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 은행 주식은 단순 주식이 아니라 안전자산, 거의 금과 같을 정도로 기존의 배당이나 이자나 이런 건 적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차원에서 이 주식을 홀드하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그분들 65% 이상의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반면에 왼쪽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좀 예. 변동성이 강할 수도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은 정작 지난 3주 동안 25% 이상 상승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화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굉장히 또 이런 뭐라고 할까요? 다소 대조적인 모습. 저희가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사실 판단했었던 디지털 자산 시장이 오히려 이런 불황 속에서는 굉장히 집중을 받는 좀 기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투자라고 한다면 특히 위험성을 피하고 싶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를 할 때 나는 적게 배당이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그쵸. 적은 수익을 얻더라도 네. 안전한 은행에 투자를 해야겠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약간 이 전통적인 어떤 금융에 대한 인식을 역행하는 그 맞습니다. 모습이 이게 아닌가.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사실은 그 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의 예치금을 가지고 그걸 운용을 하는 이제 예. 전통적인 이제 은행이고 그러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지금 자료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고객 자금을 맡아서 운용을 하면 은행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 자금으로 뭔가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도가 아니라 고객 자금 중에 일부를 다시 재투자하는
근데 이 투자가 결국 리스크가 따라올 수 있다 보니 은행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 중심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는 미국 국채, 10년짜리 미국 국채에만 중심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국채는 결국 금리에 따라 가지고 채권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국채 수익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채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시작이 시장에 쭉 퍼지자 결국은 실리콘밸리 뱅크에 예치를 해놨던 고객들이 자금을 빼기 시작한 거죠. 예. 자금을 빼기 시작하니까 그 자금을 맡겨주기 위해서 결국 은행 측에서는 국채를 헐값에 팔아야 하고 예. 그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 사실은 이 뉴스가 나온 지 며칠 만에 정말 미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은행 중에 하나였던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갑작스러운 파산에까지 이르는 좀 되게 독특한 횡보를 보였었고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USDC 예. 코인에서도 디지털 자산에서도 비트코인과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이 있지만 특정한 달러나 특정한 뭔가 가격을 유지시킨다는 스테이블형 코인이 있습니다. 예. 그 USDC 같은 경우에서도 코인이 디지털 자산이긴 하지만 이걸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역시 3개월짜리 연 5% 미국 국채에 그걸 담아놓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현금은 또 은행에다가 각 나눠가지고 우리는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이지만 금융기관처럼 안전하게 이런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 USDC가 보유하고 있던 6개 은행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 은행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난다는 것은 USDC의 준비금이 결국은 떼이게 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또 다르게 나오게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소위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들, 안정적으로 이 자금을 운용을 한다는 부분이 오히려 이 중앙화라는 이슈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아무도 운영을 안 하는 정말 순수하게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비트코인으로 오히려 자금이 몰려버리는 이런 좀 기이한 현상들이 최근 금융시장 그리고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실리콘밸리 뱅크가 투자를 잘못했다. 약간 이상한 곳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초기에 굉장히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어떤 그런 얘기들도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게 물론 이제 큰 틀에서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 심리로 인한 뱅크런 현상이 가장 큰 틀이긴 하겠지만 예. 이제 현상이 나오고 보다 보니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나오는 거가 굉장히 좀 투자 포트폴리오 자체가 잘못되었었다. 예. 그리고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그걸 해칭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은 투자 전문 회사가 아니라 은행이다 보니 예.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준다던가 일부 부분 지분을 확보하는 부분을 안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예. 이게 그 IT 집중적으로 되었고 그 IT 주식들이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보고 있다 보니 그런 기본적인 그런 운영 원칙들이 상당히 많이 무시가 되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시는군요. 뭐 투자하겠습니다. 약간 네, 이런 약간 그런 모습이었다. 명사가 돼버렸었죠. 네. 예, 굉장히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또 과부하되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긴 합니다만은 은행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가 않았구나. 맞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뭐 실리콘밸리 뱅크의 사례를 또 일반화시키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이런 현상이 실제로 또 나타났다라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맞습니다.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들이 전부 다 온라인 중심으로 가고 온라인 네. 중심이다 보니 그에 따른 IT 주식들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사실 보이긴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또 기존의 패턴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기존에 과열되었던 주식들이나 과열되었던 시장들이 지금 조정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예. 오히려 그 과열됐던 시장에 맞춰졌던 시장 원칙들이 오히려 지금 그 역효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닐까. 예. 그러다 보니 현재 지금 딱 오늘날 시점에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비트코인의 그런 상관관계를 보면은 기존의 안정적이라는 안정자산 또 불안전하다는 불안전자산 혹은 뭐 전통시장, 신흥시장 이 경계들이 굉장히 모호해졌다는 점. 그러다 보니 그러기 때문에 결국 투자의 기본 원칙인 투자의 리스크와 투자의 수익에 대한 균형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일반적으로 이 안전자산은 담보성이 있고 또 신용도가 높은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보는 그런 어떤 평가 맞습니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원칙이죠. 네. 예. 하지만 오히려 최근의 추세는 이런 담보성이 전혀 없고 탈중앙화로 이루어진 비트코인으로 약간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고 사실 예. 지금에 있는 패턴은 전혀 건전하거나 일반적인 투자 패턴은 아닙니다.
예. 아마도 지금 시장에 있는 혼란 때문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이제 일종의 저희가 탈출 현상이라고 하는 엑소더스 현상으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담보성이 있는 혹은 담보성과 같은 안전자산을 토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있고 예. 그런 안전자산의 특징상 고배당이나 고수익보다는 뭔가 안정성이고 패턴이 있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해놓은 주식, 이런 투자를 해놓은 담보를 가지고 다시 또 재대출을 받는 레버리지형 자산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단적인 예로 USDC의 입장. 디지털 자산은 결국은 실물 가치가 있어야지 안전이 되다 보니 USDC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미국 국채 수익에 투자를 하고 또 예. 그것도 못 믿어서 오히려 현금을 일부 빼놔가지고 일부 현금을 은행에다 예치해 놨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 부분, 두 번째는 은행 자체가 파산할 수 있다는 부분. 예. 그렇게 돼버리니 사실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도저히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다수의 이제 잡지들, 뭐 코인데스크와 다수의 언론들에서는 오히려 이 순간을 위해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다. 예. 심지어 제가 밑에 있는 영문 기사는 좀 흥미로웠던 거가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금융 위기의 진정한 승자는 비트코인이다. 예. 라고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거는 지금 오히려 이 시장은 중앙화된 솔루션, 중앙화돼서 뭔가 이런 대규모 예금을 가지고 운용기금에서 그걸 운용을 하는 부분이 역설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그런 관계를 좀 반증하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탈중앙화되어 있고 그럼 그 모든 운용기금이나 이런 이해관계자로부터 결정해서 벗어나 있는 비트코인 자체가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져 버리는 그 역설적인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이 금융위기, 최근에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도 한 치 앞을 좀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를 중심으로 이와 연계되었던 중소은행들은 전부 다 유동성 위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일부 은행들은 계속 파산을 하고 있거나 예.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연방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개입을 해가지고 은행들을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한편 더 큰 이슈는 미국 중심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는 이슈들이 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 부분들에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일촉의 관심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이제 SVB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은 미국 은행이었지만 여기서 나온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스위스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이제 미국 금융이 아닌 스위스 금융까지 이게 넘어가고 있고 예. 반면에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의 또 다른 금융 재벌인 UBS로부터 뭔가 위기를 지원을 받음으로써 일단락은 되는 것 같더니 또 최근 며칠 전부터 도이치뱅크라는 독일의 금융 재벌까지 다시 또 이게 영향이 되는 그러다 네. 보니 뭔가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가 과연 이 큰 금융 자본까지도 위기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 위기가 단순히 해결이 돼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금융 그룹들까지 도산을 함으로써 더 큰 이런 리스크로 전 세계적인 그런 금융 위기로 확산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이 유럽 시장의 어떤 금융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인연이 있거든요. 네네. 제 예전에 또 그 소시에테 제네랄이란 네네. 그 은행을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쪽으로까지 또 퍼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금융 위기가 또 다시 찾아오지 당연하죠. 않을까라는 네. 지금 되게 좀 흥미로웠던 점은 예. 단순 그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급감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예. 실리콘밸리 은행이 한순간에 넘어가게 된 거고 이걸 예. 통해서 이미 중소은행들은 다 도산해버렸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발 위기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스위스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고 독일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는 전 세계 반이거든요. 예. 이게 하나의 요인이 굉장히 촘촘하게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코로나 때 이런 금융기업들이 상호 출자 구조, 상호 이런 대출 구조로 인해서 굉장히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오히려 하나의 안정성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리스크로 이게 또 시장에 포진되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패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중심 금융위기가 유럽으로까지 지금 또 퍼지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2의 코로나가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이런 네.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에는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좀 맞물려서 굉장히 또 이 상황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최근의 네. 트렌드는 또 어떤 모습입니까?
네, 우선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은 앞서 이야기 계속 나왔던 것처럼 좀 다소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런 위기론들이 굉장히 많은 석학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이거에 대한 이제 엑소더스 현상, 즉 탈출 현상으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모이다 보니 오히려 IT 중심 프로젝트들,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이번 연도 내내 소위 말하는 크립토 윈터,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좀 암흑기, 좀 예. 안 좋은 시장으로 예측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예. 오히려 이게 빠르게 회복하는 게 아닌지 이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 그런 시각도 일부 목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특이점이 하나 딱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작년 말이라든지 올해 초에 있었던 분석이 완전히 또 그쵸?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아직은 열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시장 패턴들을 좀 보면은 디지털 자산 시장도 작년, 재작년하고는 조금 더 다른 패턴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존 같은 경우라면은 메인넷 기술, 그리고 뭔가 통신 기술, 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정말 기술 중심적인 IT 프로젝트들이 디지털 자산에 뭔가 대장주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다면은 예. 최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업들과 컨텐츠 회사들과 이 디지털 자산이 같이 융합이 되는 그런 좀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NFT라는 기술이 컨텐츠와 같이 융합이 돼서 다시 시장들이 개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이런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거시적인 금융 시장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지만 수치적으로 보면은 메타버스 NFT 거래량이 지금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면 기존에 움직였었던 패턴들이나 기존에 요즘 핫하고 있는 NFT가 뭘까? 기존 같은 경우라면은 지루한 원숭이, 크립토 펑크처럼 원숭이 그림 혹은 뭐 좀비 그림 이런 예. 아바타 중심 그리고 제가 PFP라고 하는 프로필 사진 중심의 캐릭터 NFT였다면 최근은 전부 다 메타버스라는 게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이 메타버스 게임 내의 가상의 토지거든요. 이 그렇죠. 가상의 토지를 구입을 해서 이 안에서 컨텐츠를 다시 올리고 이걸 다시 또 가격을 자기가 올려가지고 다시 재판매를 하고 이러는 게이머 중심의 트렌드가 이젠 단순 게이머들이 아니라 그런 콜렉터들 그리고 그런 아트나 미술품에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저변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거에 따라 지금 메타버스와 연계가 되어 있는 NFT의 거래량이 치솟으면서 최근에 갑작스럽게 아마존에서도 역시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아마존이 곧 디지털 자산 및 NFT 관련 서비스를 런칭을 하겠다라고 메일을 아예 발표를 해버렸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기존에 이미 상당한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것 같은 대형 플랫폼사들이 이 NFT 시장까지 서로가 먼저 선두해서 이걸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NFT 시장이 더 광풍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에서 또 송출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도 그렇죠, 당연하죠. NFT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은 디지털 자산이 뭔가 실물 컨텐츠나 기존의 산업하고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OTT 플랫폼이나 스트리밍 플랫폼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상, 음악, 또 이거를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 예. 이미 커뮤니티와 컨텐츠가 맞물려 있다 보니 이거를 연계를 하고 있는 NFT 쪽으로 굉장히 사업 모델들이 진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 유튜브 혹시 자주 네, 보십니까? 그렇죠, 네, 유튜브에 최근에 이 가장 큰 떡밥으로 떠오른 게 이 이근 대위와 네. 구재혁 씨의 네네, 어떤 싸움에 대해서 네네, 이 크로코다일 남자 훈련소라는 채널에서 네네, 지금 뭐 거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콘텐츠들도 하나의 NFT화해서 당연하죠.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이게 않습니까? 그 NFT가 물론 시작은 디지털 자산 중심 커뮤니티들 그리고 시작은 게임 아이템을 중심으로 많이 핫하게 움직였었지만 예. 이젠 그 저변이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저희가 SNS적인 내용들 그리고 뭔가 그냥 재미적인 요소를 통한 팔로워들 예. 이 중심으로 다시 NFT 시장들을 진출하려고 개편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단순 스타트업이 아닌 오히려 아마존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 중심으로 그런 패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흥행성을 또 담보로 하고 있는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NFT에 가장 또 특화된 맞습니다. 산업이지 네.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블록체인 트렌드에 따라서 이번 연도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나 업계에서 또 중점적으로 봐야 할 핵심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이베이, 구글 등과 같은 메이저 미국 플랫폼 대기업들은 전부 다 NFT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발표를 하였거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NFT, 메타버스와 같은 모델들이 단순 IT 커뮤니티에 국한되거나 혹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일부 유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큰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예. 오히려 스타트업들이나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 신규 사업을 준비하겠다라는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런 큰 기업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여기에 들어갈 만한 틈새 시장, 큰 기업들이 하면서 나오는 특징들은 크게 시장을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뭔가 부작용, 그 서비스의 약간 아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오히려 이런 큰 시장이 아닌 큰 시장을 큰 기업들이 리딩하면서 거기 나오는 작은 부분 필요한 니치 마켓을 그런 틈새 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전문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게 시장에서 평가받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